몇 년 전까진 이랬죠. 어떤 지역에 철도가 확정되었다는 기사만 뜨면 그 지역 집값이 들썩. 폭등, 고공행진, 껑충, 그저 교통망 계획 발표만 나도 이게 10년 뒤, 20년 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도 지하철님께서 들어오신답니다. 자, 박수, 만세, 집값 올라가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2020년에서 21년에 GTX B 노선, 2030년 완공인 이 노선이 2020년에 송도와 남양주의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는 이 시점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부동산 상승장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2030년이면 실제로는 31년이나 32년도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 거의 10년 뒤에나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들어오면 좋긴 하겠지만 좀 너무 빨리 올라갔던 거 아닌가? 이루어지는 건 10년 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나먼 교통 호재로 가격이 너무 미리 올라버렸던 곳들은 작년 하락장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새로운 교통 호재라는 거는 집값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개통되는 교통망이 10년 전에 미리 20년 전에 미리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맞는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죠. 사실 이 분위기가 정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당연히 교통 호재에 주목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곧 현실로 이루어지는 호재이냐 아니면 이게 들어온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냥 계획만 있는 거냐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곧 개통하는, 구체적으로는 3년 안에 개통하는 철도 호재들, 지하철과 광역철도망 있죠. 10년 뒤, 20년 뒤 말고요. 3년 안에 올해부터 개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부터 3년 후까지 개통하는 모든 노선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요. 8개 여러분이 관심이 가장 많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노선들이 개통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들은 또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절을 기억을 다들 하실 거예요. 한 2019년이나 2020년 정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교통 호재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언론에 뜰 때마다 그 지역 집값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를 막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GTX B 노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10년 정도 후에는 그래도 깔리는 노선이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후에 개통되는 교통망 때문에 10년 전에 미리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근데 사실 이건 약과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이제 2021년 6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계획을 저도 방송을 한 2번인가 했었습니다. 꼭 알아놓으시라고. 근데 알아놓는 건 알아놓는 거고요.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거고 부동산 한다는 사람이 철도 계획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노선들은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다.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서 세운 것이다. 이제 곧 들어오는 노선들은 보통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계획되었던 것들이 이제 한 2020년대 들어와서 개통이 되는 거고 제4차 국가철도망은 정말 먼 훗날에 언젠가 개통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계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때는 집값이 오를 때라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냥 뭐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온답니다, 뭔가 뭐 생긴답니다 하면서 집값이 막 오르더라고요. 이게 빨리 해도 15년에서 뭐 질질 끌면 20년, 25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계획이 나온 건데 이게 10년은 약과인 거였고 GTX B 같은 것들은 정말 귀여운 수준이었고 15년, 20년, 25년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계획이라는 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정도 안 돼 있는 교통 호재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특정 어느 지역이 어느 아파트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나오자마자 막 쭉쭉 올랐던 그런 시절이 또 있어요. 지금은 다 원상복귀가 됐죠. 왜냐면 20년 뒤에 들어오는 호재이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년이면은 너무 길잖아요. 10년 뒤도 엄청 긴데 20년 후에 개통되는 교통망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반영이 실수로 돼버렸다면 원상복귀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통 호재라는 거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지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짧게는 2년에서 5년 정도? 저는 이거보다 보통 길게 투자하진 않는 편이긴 한데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도 하시고 그 이상도 하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좀 개통이 돼야 의미가 있거든요. 개통이 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노선이고 그 노선이 어디를 지나고
다르고 세부 사항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어떤 철도 노선이 깔렸는데 우리 집 앞에 그 지하철 때문에 그 GTX 노선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 교통 호재를 따질 때는 곧 개통을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개통을 하느냐, 이게 1년 뒤냐, 올해냐, 3년 뒤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년 안에 개통하는 지하철 및 GTX 등의 광역철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죠? 정확히는 2023년 올해, 그리고 2024년, 2025년, 2026년 내로 개통하는 지하철 GTX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노선들 덕분에 어떤 지역들이 수혜지가 되는지를 볼 텐데 총 8곳을 볼 것이고 총 8개 노선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래 걸리겠죠. 죄송하지만 또 언제나처럼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8개 중 첫 번째는 GTX A입니다. 여러분, GTX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어떤 노선이 있어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어요. 자, D, E, F도 뭐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얘기만 있고요. 확정된 바가 없죠. GTX D 같은 경우도 계획만 있는 상태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GTX가 아직까지 아니에요. 강남 직결되는 그 노선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개통이 확정된 GTX라고 하면은 A, B, C 3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A 노선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B 노선, C 노선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TX B 노선은 2030년 개통 예정이고요. 일단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보통은 크죠. 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8년 개통입니다. C노선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가 남았고요. B노선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7년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꽤나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A노선 같은 경우에는 곧 개통을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에요. 약 1년 반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모양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GTX A 노선이 아닌 것 같죠? 왜 이렇게 짧지? 내가 알기로는 이게 파주 운정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역을 지나 강남 삼성역을 지나 판교를 지나 용인을 지나 동탄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데 이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만 개통이 되네? 맞습니다. 전 구간 개통이 아니죠.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고요. 남쪽에서는 동탄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GTX A가 이제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원래는 이게 개통이 돼야 되는데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되고 수서역에서 서울역까지 이 사이 구간은 개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있죠. 이 가장 중요한 삼성역 구간은 내년도에 개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탄에서 용인, 성남, 수서까지는 개통이 되고 수서에서 삼성, 서울역까지는 끊겼다가 또 서울역에서 연신내, 대구, 킨텍스, 운정까지는 개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보면 거의 다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개통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개통하는 거 맞아? 삼성역까지 전부 다 개통하는 건 2028년에 GTX-C와 함께 개통이 되는 건데 그때가 돼야 28년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24년도에 개통하는 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전체 개통만큼 크진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년 상반기에 먼저 개통하는 동탄부터 수서 라인을 한번 볼까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 소요돼요. 자, 이건 어떤 지역에 큰 의미를 가질까요? 동탄이라는 지역에 큰 의미를 가지죠. 이 동탄이라는 지역은 사실 자체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동탄이. 동탄을 가보신 분들은 그 비주얼만큼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은 이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비주얼 자체가 훌륭하고 골프 치는 분들께는 천국이고요. 녹지도 정말 많습니다. 신도시는 다 그렇죠. 보통 신도시들은 다 살기가 좋아요. 좋은데 주로 이제 동탄이 마음에 들어도 여기 가서 살지 않는 이유가 보통 뭐죠? 보통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멀잖아요 지금. 강남권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 어쨌든 1시간 이상은 걸리거든요. 이걸 일단 수서긴 하지만 삼성역은 아니지만 수서역까지라고 해도 20분 만에 간다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죠. 물론 이 수서역 자체는 어떤 일자리가 이 주변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수서에서 양재나 삼성역이나 잠실 쪽을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수서역까지 20분에 뭐 환승하고 뭐 하면 결국에는 사실은 뭐 한 거의 40분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기존에 사실 60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동탄 주민분들은 1시간 걸린다고 하면 막 어떤 분들은 발끈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저도 많이 이쪽에 살아봐서 압니다. 강남까지 1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기가 특히 퇴근 시간에는 이 신논현 강남라인에서 버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버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돌 때 이게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미쳐요 막. 올라갈 때 좀 빠른데 내려갈 때가 되게 느리거든요. 퇴근할 때가. 상당히 시간을 줄여주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1시간씩 타고 다니는 광역버스도 기본 요금 2,800원이잖아요. GTX도 한 3,000원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여기 추가 요금 붙으면 좀 더 비싸긴 하겠지만 이게 뭐 교통비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죠. 분명히 약간 늘어나는 교통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판교 분당 쪽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별로 이용 안 할 것 같긴 해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용인역이나 동탄역 쪽 부분, 특히 동탄이 많겠죠. 이쪽 주민들께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되고, 사실 저는 동탄에서 수서를 접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판교라고 봐요. 이 성남역. 사실은 삼성역까지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서역까지만 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동탄에서 판교를 정말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15분 정도면 동탄에서 판교를 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큽니다.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수서역까지 안 뚫리고 성남역까지만 뚫려도 그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 다음으로 중요한 일자리는 판교고요. 보통 이제 강남, 여의도, 종로 이렇게 세 개의 일자리 구역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점점 이제 대세는 강남 다음 판교로 거의 굳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또 폭증을 하고 그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좋은 판교 쪽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2024년 상반기부터. 이 동탄 판교 수서 라인은 24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동탄과 이 용인역 쪽의 주택 가격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2024년 상반기에 GTX가 개통되는 순간에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개통 안 되고 북쪽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일산, 대곡, 연신내, 서울역까지 이 구간이 이제 24년 하반기에 개통을 한다. 아까 아래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상반기였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하반기예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개통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노선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역 주민들이 막 이 노선 때문에 좋아하진 않겠죠. 뭐 연신내 은평구 쪽 주민들, 그리고 킨텍스역은 일산이죠. 운정역은 이제 파주인데 파주 운정신도시 그리고 일산 킨텍스 이쪽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산은 킨텍스뿐만 아니라 일산 전체가 다 수혜지인데 킨텍스역 부근은 사실 일산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아요. 이 킨텍스역은 일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이렇게 와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 킨텍스라는 곳은 목적지죠. 킨텍스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킨텍스로 오기 편하라고 이제 킨텍스역이 여기 있는 거고, 일산 주민들은 이제 아침에 보통 뭘 이용하게 될 것이냐, 기존에 있는 3호선 그리고 여기 경의중앙선이에요. 이게 경의중앙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으로 새로 들어온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서해선 연장인데, 이거 바로 GTX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서해선이나 경의중앙선이나 3호선을 타고 다 어디로 모이냐, 어디 살든 내가 마주역에 살든 백마역에 살든 쥐업에 살든 어디 살든 모여요. 어디서 모이냐면은 대곡역에서 모일 겁니다. 대곡역에서 왜 모여요? GTX 타려고. GTX-A가 대곡역을 지나는 거죠. 사실 일산 주민들에게 훨씬 중요한 GTX역은 킨텍스역이 아니라 대곡역이다. 킨텍스역은 이 킨텍스역 부근의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들과 약간 주염역 아래쪽의 가까이 단지들 정도만 이 역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지, 보통은 외부에서 킨텍스를 왔다가 돌아가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자, 아무튼 일산 전 지역은 GTX로 인해서 24년 하반기에 큰 호재가 온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일산 쪽에서 서울역까지만 간다고 해도 지하철 타는 시간만 거의 40분이고 이게 도어투도어로 하면은 거의 뭐 5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이제 GTX가 깔리고 나면 이 대곡에서 서울역까지 한 9분 정도 걸리게 돼요. 9분.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서 환승하고 이런 시간을 합쳐도 어쨌든 한 25분 정도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 절반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다. 절반 이하의 가능성이 큽니다. 킨텍스역 쪽 거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강남까지 직결이 안 된다고 해도 일단 서울역까지만 빨리 가면 사실 여기서 또 강남 쪽 접근하는 건 기존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지금 일산에서 강남까지는 거의 1시간 반 걸려요. 9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충분히 환승시간 뭐 이것저것 해도 60분 이하로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강남은 조금 멉니다. 강남까지 직결이 돼야 돼. 강남까지 직결이 되는 건 28년도라고 했어요. 어쨌든 강남까지 직결이 되기 전에도 서울역까지 직결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일산 주민들께. 그리고 일산 주민들보다 더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파주 운정. 여기서는 정말 뭐 없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이 운정신도시는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라고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경의중앙선이라는 게 그렇게 막 편리한 노선은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이제 운정신도시 중심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GTX-A 타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5분 정도. 지금은 거의 1시간 걸리죠. 1시간 걸리는 거를 거의 뭐
완전 이건 교통혁명적인 거죠. 이게 신기한 게 어쨌든 여긴 내년에 개통이 돼서 교통적으로 천지 개벽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떨어진 거 보면 10년 뒤에 들어오는 GTX 비노선 들어오는 지역들과 거의 비슷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약간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GTX 노선이 ABC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얘는 당장 깔리거든요. 근데 이 ABC 노선의 수혜지들이 상승도 같이 하고 하락도 같이 했다는 거는 약간 지금 이 개통 시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종신도시와 일산 쪽은 일단은 내년 이제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분명히 여기 동탄처럼 긍정적인 흐름이 한 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8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GTX A 얘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일산에서 잠깐 언급했던 요거 있죠, 요거 초록색. 요게 이제 서해선 이제 일산 연장 계획인데, 서해선이라는 게 아마 이제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서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노선이죠. 이게 지금은 이제 안산 남쪽에서 부천 소사역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여기부터 이 일산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서울을 가지 않는 노선이죠. 딱 봐도, 그죠? 이 노선 자체가 뭐 GTX A 이런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조금 중요한 곳들을 환승을 합니다. 보시면 방금 봤던 일산부터 보면은 일단은 여기 일산 북쪽에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을 싣고 이 대곡역으로 가서 GTX를 타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다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없어도 경의중앙선이 이미 다니고 있네. 경의중앙선 타고 대곡역을 가는 거나, 아니 여기다가 왜 굳이 또 서해선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해선 타고 가나 경의중앙선 타고 가나? 맞아요. 어차피 경의중앙선을 타나 서해선을 타나 대곡역으로 가서 GTX를 타려고 사실 이용하는 노선들이 될 텐데, 이게 경의중앙선이 조금 배차 간격이 길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이 3호선에 비해서 경의중앙선은 배차 간격이 긴데, 이 서해선이 추가가 됨으로써 노선이 2개가 돼서 노선이 2개가 되고, 노선이 많아지니까 먼 배차 간격 사이사이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좀 짧아지는, 대곡역을 가기에는 내가 원래 한 10분 기다려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5분만 대기를 해도 지하철이 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의미와, 그 다음에 서해선이 김포공항을 환승한다는 점이 좀 커요. 이게 김포공항이 지금 9호선, 5호선 이런 것들이 다니거든요. 혹시 마곡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막 일산 사는데 마곡 쪽으로 지금은 사실 출근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곡 쪽 출근이 가능해요. 기존엔 3호선은 이렇게 가버리고 이 경의중앙선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버리죠. 오른쪽으로. 이 한강을 건너서 내려오는 노선이 없었어요. 이제 한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이나 5호선으로 환승을 하면 이게 마곡지구예요. 여기서 환승해서 5호선 나곡역이나, 보통은 이제 마곡나루역, 이걸 많이 이용하죠. 마곡나루역에서 내려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 이 9호선을 타고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여의도가 나옵니다. 여의도 출퇴근하기에도 훨씬 좀 쉬워진 면이 있다. 은근히 지금 교통 호재가 많네요. 이거 올해 들어옵니다. 3개월 남았어요.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곧 깔리는 노선이에요. 서해선은 이런 식으로 환승을 적절하게 해서 중요한 노선으로 갈아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수혜지는 일산, 부천, 시흥 이 정도가 있다. 세 번째, 이제 8호선 별내 연장. 8호선은 그 자체로 파괴력이 굉장히 있는 노선이죠. 이 8호선은 현재 잠실로 직결되며 미래에는 판교까지 직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 8호선이 별내로 연장된다는 건 일단 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정확히 보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실선까지, 여기까지는 다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모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확대하면 모란이에요, 모란. 성남 모란역. 구성남 모란역에서 출발을 해서 둥글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구성남을 쭉 훑고 여기 잠실입니다. 천호동 지나서 이제 암사에서 딱 끝나는데, 이걸 이제 암사에서부터 연장을 하는 거죠. 연장을 해서 한강 건너서 구리 토평, 구리 쪽,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지나서 진거는 다산신도시예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지나 남양주 별내신도시까지 연장을 한다는 계획이고, 2024년 6월 개통, 내년 6월이니까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얼마 안 남은 게 은근히 많아요. 자, 이 노선의 수혜지들은 어디예요? 잠실이 일단 수혜지는 아니겠죠. 잠실은 목적지입니다. 항상 목적지는 교통 호재의 수혜지가 아닙니다. 원래 좋은 곳이에요. 그냥 수혜지는 위쪽이 되겠죠. 당연히 구리, 남양주 이런 곳들이 수혜지가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을 꼽으면 남양주의 다산, 진건역이 다산신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별내 다산이 가장 큰 수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이 별내와 다산도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이 다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하철 교통이 정말 절실했어요. 드디어 이제 8호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다산도 한때 막 확 올랐다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 이때 올랐던
몰랐던 게 사실 8호선이 컸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8호선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거는 의미가 사실 좀 있었던 게 24년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교통 호재로 올랐던 것들이 다 떨어졌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 괜찮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8호선은 위쪽으로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지금 모란역이 출발이잖아요. 모란역 아래쪽으로도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연장되는 거죠. 요거는 좀 이제 아래쪽 연장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직 계획 단계라. 이제 아래쪽으로는 판교로 연장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뜰사거리역이라는 게 판교 테크노밸리 바로 앞에 있는 정거장이고 판교역까지 연장이 돼요. 나중에 돼요. 나중에. 요거는 언젠가는 이제 남양주 주민들이 판교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다. 잠실뿐만 아니라 판교까지도. 당장 내년 6월에는 이제 잠실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더 연장돼서 판교까지 갈 수도 있다. 세 번째가 8호선 별내 연장이었고요. 내년 6월. 네 번째 소개해드릴 노선은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신설이죠. 완전히. 언제 뚫리냐? 2025년 4월 예정이에요. 한 2년 남았습니다. 신안산선이란 이름답게 안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신안산선이 두 갈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가 이제 개통한다는 거고, 보니까 안산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의도예요. 중간에 광명을 지나고요. 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안산에서 여의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급행을 운영을 할 겁니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급행을 운영해서 급행 타고 가면은 이 종점에서 안산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갑니다. 급행을 타지 않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급행을 타시겠죠. 안산에서는. 자, 가장 큰 수혜지는 당연히 안산이 되겠죠. 안산의 한양대역이나 이런 호수역, 중앙역. 이 안산 중앙역은 단원구예요.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까지 단원구, 상록구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강명을 지나서 구디, 여의도, 주요 일자리는 구디나 여의도 이런 곳들에 있고, 이런 곳들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사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자체 일자리가 있긴 한데 그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반월시와 공업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 안산이고, 이쪽이 반월, 이쪽이 시와 공업단지인데, 이 반월시와 공업단지가 일자리는 많지만 이렇게 연봉 수준이 높다거나 배우가 좋은 곳은 아니어서 또 중국인 근로자가 많기도 하고요. 사실 이 일자리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도움을 많이 주기가 좀 힘들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이 일자리는. 근데 분명히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건 뭐 어쨌든 도움이 되죠. 이제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역, 여기가 이제 광명시 일직동인데, 요 광명역에 지금 사실 신안산선도 들어오지만 월판선 같은 것들도 깔리면서 이 광명시 최고의 교통 요지가 되면서 광명시 내 가장 좋은 입지는 앞으로 광명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이런 안산, 광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시흥, 목감 이런 곳들이 신안산선의 주요 수혜지가 될 겁니다. 언제라고요? 2025년 4월. 자, 그 다음 이런 게 있어요. 동탄 인덕원선. 그러니까 뭐 흔히 인동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동인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동탄 인덕원선이니까 동인선으로 부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죠? 동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보면은 뭐 동탄의 호재일까요? 아니면 인덕원의 호재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 생각엔 진짜 수혜를 크게 받는 곳은 좀 따로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동인선은 뭐냐면, 이렇게 인덕원역부터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2026년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탄이고요. 인덕원입니다. 이 사이에 그렇게 중요한 입지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덕원에서 내려와서 의왕 지나서 수원을 쭉 훑은 다음에 수원을 한참 훑다가 동탄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쪽은 화성시고요. 저는 사실 이 노선은 이 인덕원역, 동탄역을 가기 위한 용도가 가장 크다고 봐요. 자,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동탄역에 뭐가 들어오죠? GTX-A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이거 내년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동탄 인덕원선이 개통되는 거는 26년도니까 이때는 이미 뭐가 있어요? GTX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사실 이 동탄 인덕원선의 수혜지는 누구냐? 동탄역 주민들은 사실 이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동인선을 별로. 글쎄요, 이 동탄역 근처에 하시는 분들이 이걸 타고 여기로 이렇게 뭐 가서 어딜 갈까요? 어딜 갈까요? 이 삼성전자 정도를 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게 또 멀거든요. 약간 차 타고 가지 보통. 아니면 셔틀버스가 다 있고요, 사실 회사에서. 그래서 별로 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지는 않을 거고, 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반월동, 능동, 반송, 여기 동탄 1신도시죠. 동탄 1신도시나 능동, 반월동 같은 곳에서 이걸 타고 동탄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왜 가요? 뭐 SRT 타러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가 완성되어 있다고요? GTX-A가 완성이 돼 있다고요. 이걸 타고 강남으로
또는 판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환승을 하러 많이 오시겠죠. 동탄 인덕원선은 동탄역에서 GTX로 환승하는 용도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쭉쭉 위로 올라가면 인덕원역까지 가잖아요. 이게 이 인덕원 주민들은 별로 이용 안 할 거예요. 이 인덕원 동탄선을, 동탄 인덕원선을 누가 이용 많이 할까요?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이나 호계동 쪽, 아니면 뭐 의왕 오전동 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인덕원에서 뭔가 중요한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이 크죠. 이런 곳들이 수혜지가 될 겁니다. 의왕, 안양, 호계동 이런 곳들이 주요 수혜지가 될 거예요. 인덕원역에서 이거 뭐예요? 이 월판선입니다. 이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고, 이 월판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인동선과 함께 2026년에 완공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초록색 노선은 뭐냐면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인 GTX-C죠. 강남 삼성역을 직결하는. 이건 이제 동탄 인덕원선이 완공됐을 때 GTX-C는 없어요. 일단 이 월판선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기다리면은 이제 GTX가 깔리겠죠. 그 정도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 노선이 완공됐을 때, 즉 완공되는 시점인 2026년에 가장 좀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화성, 능동, 관성, 기산, 단월 이쪽이 GTX가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미 깔려 있는 GTX로 환승을 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판교 같은 곳을 출퇴근하기가 편해진다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월판선도 2026년에 일단 개통 예정인데, 이게 약간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약간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착공을 한 거라 사실 2026년 정도에 는 개통을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일단은 뭐 이때 개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우리가 이 인덕원역, 이거 인덕원역인데 이 인덕원역의 월판선을 봤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경강선이에요. 경강선. 원래 경강선이라는 게 여러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판교역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 있어요. 이게 광주를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는 광주에서 이 경강선을 타고 판교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판교 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노선인데 여기서 이게 판교에서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판교에서 연장이 돼서 이렇게 판교에서부터 서판교 지나서 인덕원, 안양, 광명, 시흥, 장현지구, 월곶까지 연장되는 거고 실제 다니는 건 여기 송도역 있죠. 여기서부터 다닙니다. 이게 그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출발역이에요. 이 월판선도 제가 예전에 한번 준 GTX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표정속도가 빨라요. 표정속도가 100km 정도로 굉장히 빠른 노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2호선, 3호선 이런 것들보다 3배 정도 빠르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빠른 거죠. 아주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천 논현동이나 연수구 쪽에서 의외로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판교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더라. 인천 논현동이나 아니면 장현지구나 광명 또 아까 또 나왔죠. 신안산선의 수혜지 광명역, 일직동, 월판선의 수혜지 또 광명역, 일직동. 광명역이 앞으로 광명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원 이런 곳들이 이제 이 월판선의 큰 수혜지가 됩니다. 이 판교라는 곳은 정말 중요한 일자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삼성역에 도달하는 건 못지않게 이 판교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경강선 연장이라고 하면은 월판선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조금 걸리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자, 동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26년 7월 개통인데 그야말로 동북선, 서울 동북쪽에 신설되는 노선이에요. 이 노선은 그렇게까지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곳은 저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사실 이 서울 이 동북 쪽이라는 지역은 교통이 엄청 불편하진 않거든요. 지하철은 이미 많이 다니죠. 지하철은 이미 그렇게 막 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지하철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교통보다는 환경, 다시 도시를 좀 개발하는 계획이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의 동북 쪽은 우리 노도강으로 대표가 되는 그 밑에 동대문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이런 교통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천지 개벽을 한다거나 그런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통보다는 좀 다른 개발 계획이 좀 절실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멀리 있는 신도시에 교통호재가 들어오는 게 훨씬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던 일산이나 운정 같은 곳들은 도시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도시 자체는 굉장히 수준 높고 신도시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신도시는 좋아요. 도시는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도시는 이쁜데 이게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이제 그게 단점으로 꼽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어떤 이런 GTX 같은 교통호재가 들어오면 이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런 서울의 동북 쪽은 사실은 여기는 이런 지역은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은 아니죠. 교통은 좋죠. 이미 가깝고 거리도 서울의 주요 지역들과 조금 이 교통이 이렇게 좀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호재인 건 맞죠.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호재지 이게 막재는 아니잖아요. 호재인 건 맞는데 이게 좀 중요도의 차이는 약간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조금 소개해드릴 우선 8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례선이 있어요. 이 위례선은 지하철은 아니고 트램이거든요. 위례 신도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램인데 뭐
짧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례 신도시 안에서만 다니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은근히 이게 8호선, 수인 분당선, 5호선 이렇게 환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내부에서 위례 신도시에서 이런 5호선이나 더 중요한 건 8호선 같은 8호선은 복정도 쓰고 남 위례역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승하던가 이렇게 환승하던가. 그다음에 복정역에는 이제 수인 분당선까지 있어서 이렇게 좀 주요 노선으로 환승을 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 위례선은 위례 신도시의 뭐 아주 중요한 교통호재는 아니에요. 사실 위례란 도시에는 훨씬 중요한 노선들이 이런 거, 위례 신사선, 위례 가천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여기서 위례 중앙역으로부터 위례 신사선이 뻗어나가고 복정역부터 위례 과천선이 뻗어나가는데 위례 신사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앞으로 위례 교통 호재에는. 근데 이제 당장 한 2년 뒤에 개통하는 건 위례선 트램이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8개의 노선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오늘 GTX-A부터 GTX-A는 두 군데로 나눠서 개통이 된다. 그리고 서해선 일산 연장, 8호선 별내 연장, 신안산선 신설, 동탄 인덕원선 신설, 동북선 그리고 위례선까지. 그리고 중간에 정강선 연장, 우리가 아는 월판선까지 개통 시점을 쭉 봤어요. 언제 이 노선들이 개통하는구나 참고하시고, 보통 이 개통 호재를 받으려면 개통되기 한 1년 전 정도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 참고하셔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들어오는 교통 호재들, 이게 호재도 아닌 호재들과 같이 지금 묶여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같이 올랐다가 실체가 조금 애매한 애들과 실체가 정말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노선들은 실체가 정말 있는데 같이 올랐다가 좀 같이 조금 매도당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금방 들어오는 노선들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게 낫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그냥 똑같이 같이 떨어져 버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사실 지금 실체가 있는, 즉 1년에서 2년 이내에 들어오는 그런 노선들은 분명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실제로 곧 내가 탈 수 있는 노선을 잘 찾으면 되게 좋은 투자 타이밍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긴 영상을 찍었는데 좀 나눠서 할 걸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원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은 길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혼나요, 편집자한테. 우리 편집하시는 직원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냐고 TV냐고.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TV처럼 찍어서 죄송하고, 이게 끊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5개만 할까 하다가 그냥 다 합니다. 앞으로도 좀 길고 지루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이 멘트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대단하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 개통하는 지하철 노선 정리 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